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것이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 자, 그런데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 국민투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처음 꺼냈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세계일보 톱 기사는 이미 보고가 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단독 기사를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자, 세계일보 여론전 나선 여론전에 나섰는데 검수완박, 그래 국민 뜻에 따르자. 입법부에서는 이 의석이 부족해서 막지 못하니 국민 뜻에 따르자. 그래서 국민 뜻에 따르는 가장 가시적인 방법은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국민 투표 대상이나 논란이 있지만 입법 보완을 다 해서 국민투표법을 보완을 해서 국민 투표에 붙이자. 자, 이런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일보의 이 단독 기사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세계일보는 단독 기사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독주에 국민투표로 맞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인데 또 6일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측면도 있다. 검수완박 찬반을 지방선거의 주요 프레임으로 삼아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 자, 이런 구상이 깔려있다는 것은 이 세계일보의 분석이고 저는 좀 그 판단이 다릅니다. 자, 어쨌든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그러니까는 어제 취재를 한 거니 그제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국회 본회의 상황 그리고 검수완박 이 법안 통과 가능성 이것을 다 보고받은 뒤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 오늘 하루 좀 더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봐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 아니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갈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결심은 국회를 통한 입법 대안 마련이 불가능해지자 선택한 돌파구로 볼 수 있다. 자,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밀어붙이는 쪽은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윤한호. 그런데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되든 안 되든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전에 나섰다. 그래서 국민투표 밀어붙이는 윤핵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 이렇게 되죠. 자, 권성동은 조금 부정적이고요. 국민투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입법 저지를 위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승부수로 던졌다. 입법을 저지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만큼 결국 기댈 곳은 여론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다. 장제원 합의제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안건으로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게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선관위가 월권을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준석 대표도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외 국민에 대한 부분은 적극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민투표 실체를 위해서 선결과제인 이 입법, 그러니까 보완, 이 제외 국민투표 조항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국민투표 하기 전에 시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민주당이 반대하면 17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석 중에서 이 법조차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망을 하고 있죠. 관망을 해서 좋아, 국민투표 한번 해보자 하면은 민주당이 법을 고쳐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도 있겠죠. 윤핵관 나름대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지 않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5%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자,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한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첫 번째는 과정입니다. 과정상의 문제에서 대선 같은 정국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그 결과도 국민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과반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지,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을지. 왜 그러냐면은 이 일반 여론조사는 이렇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검수완박에 찬성을 하는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징적인 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상징적인 그 안건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불과 얼마 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이 대거 6.1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 보수 진영 유권자들은 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그 유권자들은 그다지 이렇게 긴박감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 그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하고 나서 불과 20일 후에 국민투표가 실시가 되고 20일 후에 실시가 되지만 18일 전에 공고가 돼서 그때부터 국민투표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5월 12일부터 마치 대선 종목 같은 판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좀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적 자충수가 된다. 아니면 자충수를 넘어서 자폭이 될 수도 있다. 자폭.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이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사면에 보시면은 윤석열 쪽에서 연일 띄우는 국민투표 취임 뒤에 정치적 자충수 될 수도. 자,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이런 분석을 지금 아직 내놓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진보 한겨레에서 자충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 한번 해봐. 당신들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자충수로 보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는 결과, 이 국민 여론이 검수완박에 그냥 찬성을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결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정은 여기서도 이야기 안 합니다. 과정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의 대선판이 된다. 이 이야기. 국민의힘이 거대 예비 야당에 맞서서 그 예비 야당은 민주당이죠. 지지층 결집, 선거용 쟁점화 의도, 지지층을 결집하고 6.1 지방선거용으로 쟁점화를 의도하고 있다. 새 정부가 문 열자 말자 검찰을 편드는 격이다. 이것은 한겨레의 시각이고, 그런데 사실상 재신임 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번 해보자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실제로 성사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국민투표 카드는 윤석열 쪽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되려면 18일 18일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안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민생 현안과 동떨어진 검찰 관련 사안을 놓고 사실상 검찰 편에 서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한겨레의 만의 시각인데, 자,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0.73%포인트로 신청한 윤 당선자에게는 사실상의 재신임 투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준환 인천대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윤 당선자 평가로 전환돼 버리는 불과 이틀 이후부터 독배가 될 수 있다.
이 한겨레 신문은 이것을 뭐 검찰 편들기 이렇기 때문에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저는 지금 계속 분석해 드리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것이 그 실효성이 없다. 만약에 지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지게 되면 금수안박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죠. 취임하자마자 정부에서 지는 겁니다. 진영 대결이 다시 벌어질 텐데 그것이 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겼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결과가 이 금수안박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 더 많았다.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압박일 뿐이지 국민투표에서 국민 여론이 금수안박에 반대했으니 이 기존에 통과됐던 법들은 다 무효다. 이 조항이 없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압박뿐입니다. 이겨도 남는 게 없는데 요란하게 이렇게 블랙홀을 만들어버리는 국정 운영 초반에 상당히 할 일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만들어버리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지방선거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게 악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결과도 제가 이렇게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보면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6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6번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 국민투표 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개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1987년에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6장이 적용되는 이런 국민투표 운동을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일종의 뭐 대선 비슷하게 이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18일 동안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이 TV,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고 뭐 횟수, 시간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담, 연설에는 방송 시설을 이용해서 대담 또는 토론도 벌입니다. 토론도 벌이는데 이 TV 생중계로 되는 데서 막 토론을 양쪽에서 나와서 벌이면은 이게 단순히 금수안박 관련 입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왜 입법이 나오게 됐는지, 뭐 윤석열 정부는 검찰주의자니, 원래 뭐 조국을 수사할 때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막 다 나오게 되겠죠. 결과 딱 금수안박 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에서 파생된 여러 쟁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치 대통령 TV 토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KBS는 이 TV와 라디오를 이용해서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명문화된 거죠.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 민주당, 국민의힘 정당이 운동 기간 중에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옥내외 집회, 그리고 벽보도 작성하고 연설회가 각 정당별로 구, 시 지역에는 3회, 군 지역은 읍면수 숫자와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 확성장치도 뭐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취임하고 이틀 후부터 또다시 무슨 대선 선거운동 같은 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선에서 패배한 진영에서는 한풀이 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도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 절대 유리할 게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국회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자는 거냐? 국회에 저렇게 입법으로 밀어붙여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국민투표도 여론전을 펼치는 하나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은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것도 있죠. 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방법 이것과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아무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치 차원에서 행정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보시면은 이
헌법재판소에 안건 조정이 그 법사위 법률심사 소위 안건 조정이 꼼수로 의결을 했죠. 뭐 민영배 민주당 출신 민주당 소속인데 그 탈당을 시켜서 위장 탈당을 시켜서 마치 야당 몫을 가져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부분 이 꼼수 의결이 위헌적이다 이렇게 해서 헌재에 제소를 하면은 헌재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은 지금 국회에서 이미 법안이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안 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지금 당장 행위를 중지하는 거죠. 그런데 본안 심사에서 헌재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 힘척이 앞선 그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아 재차 헌법 다툼을 벌일 여지 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의결 과정이 위헌적이었으므로 무효, 헌재가 사실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자, 뭐 그 이후에 이것이 법안에 어떻게 효력을 미칠지 그것은 또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헌재가 그렇게 두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이것은 여론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비단 국민투표가 아니더라도 국회법 위반 차원을 넘어서 헌법 제4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헌법을 어겼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은 여론이 상당히 돌아서겠죠. 어차피 국민투표를 해서 그런 여론이 확인이 돼도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이것도 어떤 강제성이 있어서 법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이 위헌을 했다. 민주당이. 그런 여론은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론전원을. 그리고 지금 이 상당히 이 리스크에 직면했는데 이 리스크 관리나 이 상황 관리를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차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굳이 이 국민투표까지 막 몰아가서 이렇게 혼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발목 잡기, 문재인 정권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내각을 짜는 이 조각이 임기 시작 전에 이루어질 줄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기 시작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한 논란들이 막 이어날 텐데 여기다 국민투표까지 겹치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드라이버는 언제 걸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일보 오면 보시면은 검수완박 전국에 새 정부 인사 논란이 수면 아래로 국민의힘 안도? 글쎄요. 이게 안도할 일일까요? 이게 잠시 묻어둔 거지. 묻어둬서도 지금 하나둘씩 계속 돌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간간히 보도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불출합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인사파동과 국민투표가 막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검수완박 사태가 너무 큰 이슈다 보니 관심이 다 그쪽에 쏠려 있어서 그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들, 뭐 하자가 있는 후보들은 하고 안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더 크게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리스크 관리, 상황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 뭐 역대 정권마다 정권 교체기에 크고 작은 혼란이나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 혼란은 좀 특이합니다. 물러나는 문재인 정권이 순순히 정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가전 수단을 다 쓰고 있죠. 뭐 공공기관 알박기부터 시작해서 뭐 집무실 이전하는데 예산 안 주기, 문재인 지금 직접 나서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를 하고 본인을 자아자찬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지층 결집령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 인사파동, 만약에 국민투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 지지층들이 일제히 몰려나와서 새 정부의 출범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 이것이 문재인, 뭐 이재명 보호용인데 지금 나중에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태클까지 걸면서 발목 잡기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런 것은 이 정치 논쟁, 이런 것은 지금 정치 논쟁이지만 정치 논쟁에 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윤석열 정부의 공적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의 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그런 정책들도 남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정책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다음 주 출근길 5월 2일이죠. 출근길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마스크 벗습니다. 정부 실외에서 노마스크로 집회 같은 다중 모임은 계속 규제를 하는데 마스크 벗는다. 일단은 시원한 감을 느껴줘. 실외에서 밖에서라도 마스크를 벗으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 시점이 맞느냐, 시기가 맞느냐. 대통령직 인수위 안철수 코로나 대책 특위위원장은 더 놓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5월 말까지로 가야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5월 10일 날 들어서고 나서 여기서 한번 쭉 살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들도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새 정부의 실내 노마스크 부담 넘겼다. 문재인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일상 회복을 선언을 하면서 감개가 무량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정부 안에서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노마스크도 자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스크를 벗었다, 이것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5월 10일 전에 5월 2일에 붙자. 정부에서는 주간 확진자가 6주 연속 감소했다. 야외 감염 전파 위험 낮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인수위는 5월 하순에 해제 검토를 밝혔다. 그러니 지금 만약에 이 마스크를 다 실에서 벗어서 벗고 나서 정권에 넘어가죠. 근데 이것이 다시 재발했을 때는 재유행,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재유행을 하면은 그 부담은 윤석열 정부에 다시 그냥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기록에는 그런 거 안 남죠. 그냥 일상회복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냈고, 그 마스크도 문재인 정부에서 벗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 2개를 제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 김광일 논설위원. 떠나는 자여,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마라. 제 손으로. 송덕비는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동상 만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일보 칼럼은 정용관 논설위원, 오늘과 내일 칼럼은 윤석열 고독 운운할 때 아니다. 윤석열 당신에는 얼마 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출연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통령 지금 고독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고독 운운할 때가 아니고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책보다는 정부가 더 중요할 만큼 비상 상황이고, 이쯤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번 교체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고독하다, 이렇게 나약한 그런 모습을, 뭐 나약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런 감정적인 그게 말려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새 정부에 대한 태클을 너무 강하게 걸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자,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4월 29일 보내드린 조간따풀이었습니다.